안녕하세요. 컴퓨터 비전 응용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매칭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매칭은 이제 매칭에 사용하는 거리 척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매칭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등, 그리고 매칭 방법 이 총 3가지 정도 지금 기술을 해놨는데, 그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칭을 응용한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예시 응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응용 사례로서는 파노라마 그리고 사진 감각 응용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러한 응용 예제에서 실제로 이제 매칭이라는 알고리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컴퓨터 비전 응용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뭐 영상이나 아니면 두 특징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두 특징 벡터 간의 유사도 혹은 거리 척도를 측정을 하는 게 실제 매칭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여기서 강의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유사도나 혹은 거리 값을 이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사도 측정 매저 혹은 거리를 측정하는 매저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칭 분야 응용에 따라서 이제 매칭이 실제로 정확하게 다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매칭이 일부분 저희가 원하는 경우인 조금만 맞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칭을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이 실제로 뭐 실생의 서비스나 아니면 실제 프로덕션에서 나오는 결과값들을 좀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매칭을 좀 더 강건하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조금 더 유순하게 해도 되는지 등을 이제 그 매칭에 대한 결과값을 보고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칭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상황이라고 하면 왜냐면 매칭 알고리즘은 카메라 위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금 상황별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매칭 알고리즘 딱 단순히 하나의 알고리즘만 있어서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추가적인 뭐 카메라 위치 정보 혹은 카메라 그 회전 각도 등 여러 가지 이제 매칭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기타적으로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라미터들 또한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파라미터 또한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칭 알고리즘 거리 척도로서는 이제 공간산에 있는 두 점 혹은 특징 벡터죠. 두 점 아니면 특징 지역이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매칭 영역이든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들이라고 하면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영역 혹은 이제 특징 벡터 등의 얼마나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지, 그 간에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 거리 척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종류가 필요합니다. 거리 매저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나 아니면 마일로노비스라는 거리 측정 방법이 쓰여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거리 매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거리 매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다른 거리 매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이러한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 이 매칭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 거리 매저겠죠. 왜냐면 이 매칭은 결국에 거리 매저에 의해서 이 매칭 정확도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거리 매저가 조금 더 정확한 거리 측정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결국에 좋은 알고리즘 혹은 저희 환경에 맞는 이제 매칭 알고리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두 개만 적은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뭐 차이 거리나 아니면 이제 정보 이론 쪽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이제 거리 매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추후에 이렇게 매칭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거리 매저들을 여러 가지로 변경해 가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거리 매저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가장 좋은 상태로 이제 프로덕션 혹은 그런 것들을 납품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매칭 전략에서 실제로 성능 분석, 매칭 전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 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서는 이제 고정 임기값을 사용을 해서 매칭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정 임기값을 사용해서 매칭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근접 이웃을 찾는 방법, 그리고 최근접 거리 비율을 이용을 해서 매칭 전략을 할 수 있는 총 세 가지 방법을 기술을 해 놓았는데요. 이 총 세 가지 방법 기술한 거에서 첫 번째로서 이제 고정 임계값을 사용을 해서 매칭을 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 임계값을 사용을 해서 매칭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매칭할 때 결국에 이제 가장 두 개의 특징 벡터 혹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두 개의 이미지로부터 결국에 이제 그 매칭했을 때 맞다, 틀리다, 라에 대한 결과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기본값들, 그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임계값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임계값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0에서 1 사이라고 하면 숫자값이 나온다는 범위가 이제 0에서 1 사이에 이제 임기값을 0.5라고 했을 때에 이제 0.6일 경우에는 이제 임기값 5보다 미만은 이제 결국에 결국에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거고, 그리고 0.5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맞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매칭에 대한 정답 레이블이 있을 거고, 그 레이블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예측을 해서 예측된 결과값이 나올 텐데, 이 예측된 결과값이 결국에 실제로 그러니까 예측된 결과값의 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이 임계값을 거칠 텐데요. 이 임계값을 거칠 때 실제 값이 0.5보다 작으면 이제 틀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맞다, 틀리다로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럴 때 결국에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배웠었던 분류 문제에서 이제 혼동행렬을 사용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도 매칭에서도 저희가 이제 혼동행렬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혼동행렬 같은 경우는 제가 1주차 때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혼동행렬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컴퓨전 매트릭스고, 거기에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 그리고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에 대한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당하는 용어를 꼭 잘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요 해당하는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칭에서는 혼동행렬을 적용을 해서 결국에 평가 결과값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t값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값인 거고요. 이 임기값을 조금 더 유순하게 한다고 할 때는 실제로 이 매칭 결과에서는 FN, 거짓 부정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실제로 인기값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것만 꼭 이거야지만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결국에 이제 인기값을 크게 높게 하는 경우인데, 실제 이럴 때는 거짓 긍정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 밑에서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성능 분석을 할 때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고 이제 인기값을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가장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적당한 인기값 수치를 왜냐면 찾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거짓 부정과 거짓 규정이 둘 다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이제 인기값을 찾아가지고 그 인기값을 찾은 상태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인기값을 찾을 때는 이제 위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t값을 조금씩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하면서 수집한 결과값이죠. 이제 뭐 TPR이나 false positive 저게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결국에 TPR, FPR이나 TPR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리콜이나 이제 프리시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전에 컴퓨터 매트릭스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해당하는 FPR이나 TPR이 실제로 동일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이제 다르게 설명이 된 거고, 실제로 프리시전이나 리콜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 ROC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ROC 커브라고 하면 여기서 ROC 커브가 실제로 나온 건데, 결국에 ROC 커버는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리콜이나 프리시전이 결국에 한 축도를 이제 담당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축도를 담당을 해서 결국에 이제 그 해당하는 값을 이제 계속 그려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지면 이제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로 수렴이 되는 모델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처음 보시는 거라 제가 말만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ROC 커브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 그림 있죠?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밑에가 false positive rate가 들어가고 위가 false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잠시만요. TP rate 뭐 이렇게 여기 있네요. 네, false 왼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false positive rate, 그 다음에 false true positive rate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꼭지 오른쪽 위에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1로 수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 상단 여기 1.0 왼쪽 꼭지 위로 가면 갈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왼쪽 꼭지 이 파란 색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넓이 여기 제가 이렇게 마우스 여기 0부터 1 사이에 왼쪽 오른쪽 꼭지 아래로 오른쪽 평면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덮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덮인 부분이 실제로 지금 뒤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AUC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왼쪽 위로 여기 perfect classification 여기 완벽한 이제 분류기라고 써져 있는 1.0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분류기 값인 거고, 글로 가면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커브를, 왜냐면 커브가 이제 수렴 모델이 빨리 안정화가 되면 지금 여기 하늘 색깔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위로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델이 조금 더 덜 수렴이 되거나 별로 안 좋은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황 색깔 같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왼쪽 위로 빠르게 올라가는 이제 알고리즘이 결국에 좋은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넓이를 실제로는 AUC 값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OC 커브와 실제로 이제 AUC라는 값을 이용해서 매칭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OC 커브 여기 T 값을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수집한 점을 이용해 매칭 분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여기 AUC 값이 중요한 거겠죠. 이 AUC 값을 이용해서 이제 ROC 커브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결국에 성능 지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을 이용을 해서 크면 클수록 최대 큰 값이 1.0까지 커지는 거고, 거의 그 1.0까지 결국에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OC 성능 분석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TPR, 그 다음에 FPR을 실제로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써놨던 것처럼 참 긍정률, 그리고 거짓 긍정률이고요. 실제로 요거를 계산을 할 때는 제가 여기 수식을 써놓은 것처럼 이제 분모에는 TP, 그리고 true positive, 그리고 false negative가 서로 더해서 이제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로서는 TP가 들어가고, 그게 TPR, 참 긍정률, true positive rate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짓 긍정률은 이제 분모에는 false positive, 그리고 true negative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자에는 false positive 값이 들어가고, 실제 이 값이 거짓 긍정률에 대한 값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ROC 커브를 그린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림을 알고리즘 모델별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AUC 값도 이제 레전드 부분으로서 AUC 값을 같이 함께 기재를 하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 성능 분석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제가 여기 성능 분석을 한다는 게 고정값을 임기값을 사용해 매칭하는, 다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다시 올라와서 결국에 고정 임기값을 이용을 해서 매칭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매칭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칭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두 번째 최근접 이유, 그러니까 결국에 임기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접한 이웃에 대한 점을 찾는 거거든요. 결국에 대형점을,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대형점들이 실제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대형점을 찾아가지고 그 대형점을 찾아가지고 그 대형점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있는 특징 벡터 중에 결국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영상의 특징 벡터와 가장 가까운 이제 둘 사이의 거리값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특징 벡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값을 찾고요. 그 거리값이 실제로 임계값 t 이내이다라고 하면 둘은 대응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거리값을 매칭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거리값에 대한 그걸 찾은 다음에 그 값에 대한 t 이내인 값을 찾는 게 결국에 이 값을 찾아가지고 그 값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면 이제 최근접 이웃을 이용을 해서 한 이제 매칭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서는 이제 최근접 거리 비율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가까운 점과 두 번째 가까운 점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서 이제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는데, 그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로서는 첫 번째 영상의 특징 벡터와 이제 두 번째 가까운 점과의 거리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자로서는 첫 번째 영상의 특징 벡터와 가장 가까운 점의 거리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거를 실제로 비율로 환산을 해가지고 하면 결국에 분 하나의 수치값이 나오겠죠. 그 수치값이 결국에 임계값
보다 이제 만족을 하면 인기값보다 이제 작다라고 하면 결국에 두 개의 점이 이제 대응상이 되는 이제 방법이 최근적 거리 비율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 매칭 전략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테레오 영상 혹은 이제 스테레오 영상 혹은 이제 스테레오 영상이나 이제 파노라마 영상 그리고 사진 관광 등의 이제 매칭 응용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매칭 응용 사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스테레오 영상은 결국에 양쪽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 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사람 눈처럼 이제 어떠한 사물을 보는 게 결국에 스테레오 영상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여러 장의 영상을 이어서 붙이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큰 TV나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하나의 이미지들이 이제 이어서 붙여져서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결국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파노라마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파노라마 영상. 네, 그리고 스테레오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람 눈처럼 이제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는 게 스테레오 영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러한 스테레오나 파노라마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칭 알고리즘의 사용이 되고요. 또한 이제 결국에 이럴 때 매칭 알고리즘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는 이제 단순하게 제가 인기값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매칭하는 전략들이 어떻게 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한 장면의 영상에 한 이미지에는 결국에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체들의 결국에 저희가 1대1 혹은 이제 다대1로 이제 매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1대1로 매칭하는 경우에는 서로 그냥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게 거리값을 측정을 하면 되고요. 다대1로 매칭을 할 때는 결국에 다대1을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1대1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결국에 쪼개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대1을 결국에 1대1을 n번 다대 횟수만큼 이제 적용을 하면 결국에 이제 1대1 매칭을 이용을 해서 다대1 매칭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1대1 매칭을 할 때는 다대1 매칭을 할 때는 1대1 매칭을 n번 수행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로 물체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칭의 응용 사례인 파노라마 영상과 그 다음에 사진 감각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파노라마 영상에서는 요거를 제가 뒤에 내용이 약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할 수도 있으니 여기 부분에서 먼저 끊고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부터는 파노라마 영상과 사진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